알아야 면장을 한다에서 면장은 면 소재지의 우두머리인 면장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면장은 면할 면자에 담벼락 장을 쓴 면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사실, 면사무소의 우두머리인 면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논어 17편 양화 10장 면벽 면장편에서 공자가 아들 백어 공리에게 시경의 중요성을 깨우치면서 자위백어왈 공자께서 아드님인 백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위 주남 소남 의호, 너는 시경의 주남과 소남을 익혔느냐고 은근하게 물었습니다. 이니 불이 주남 소남,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익히지 않으면 기유정 장면 일입야여, 그것은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답답한 사람이 된다고 논어 17편 양화 10장 면벽 면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남 소남은 시경의 국풍 중 정풍 맨 앞에 실린 시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줄의 정장면 일입은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여 어떤 사물도 볼 수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뭘 잘 모를 때 흔히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고 종종 쓰는데, 이때의 면장은 면의 우두머리인 면장이 아니고 원래 담장에서 얼굴을 면한다는 의미의 면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담벼락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상황을 면한다는 뜻으로 견문이 좁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학식이 있어야 담벼락을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제시대의 면에서 돈 꽤나 있고 지역 유지쯤 되는 사람들이 마을의 최고 기관장인 면장 자리가 선망의 자리가 되었는데, 무식한 사람이 앉게 되면 그 면의 행정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웃자고 하는 아재 개그일 뿐입니다. 또 어느 분은 기유정 장면 일입야여에 면은 면할 면은 없고 앞면 면만 있으니 앞면 면자를 쓴 면장으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좀 더 근접하여 면장에서 면할 면자를 생략하여 얼굴면에 벽장자를 써서 면장이 되었다고 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 뜻이 무식함을 면해하므로 면한 면자가 빠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담벼락을 마주보다라는 뜻의 장면이라는 글자나 이 장면을 문법적으로 보면 담벼락장을 보다 면으로 볼면으로 동사와 목적어가 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사와 목적어 순으로 하다 보면 보다, 볼면, 담벼락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같은 면장에서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면 소재지의 우두머리 면장을 쓰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장면이나 면장의 뜻은 모두 담벼락을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즉 식견이 없고 무식하여 마치 담벼락을 쳐다보고 서 있는 것처럼 만사의 답답함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식함을 면하라는 뜻의 면장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그 면장에서 얼굴면, 볼면자를 생략하여 바로 면할 면자를 쓰고 담벼락 장자를 쓴 면장이 된 것입니다. 무식함을 면해야 담벼락을 보고 서 있는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실 면유지들이 그토록 되길 원하는 면의 우두머리 면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대선판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알아야 면장, 면할 면자에 담벼락장을 쓰는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마치 무식한 사람들이 알아야 면장, 즉 면의 우두머리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게 어찌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그럼 오늘은 알아야 면장을 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